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요, 여전히 CPU는 7800X3D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인보드를 B650 어로스 엘리트 AX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가바이트 보드고요. FOC 버전의 바이오스를 사용했고 5월 5일자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 바이오스가 이제 SoC 전압 이슈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전압 제한이 걸어져서 나온 바이오스인데, 일단 이 바이오스 잠깐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걸로 오버클럭을 좀 했고요. 일단 램 같은 경우는 삼성 4800 베이스에 32기가 모듈을 지금 두 개 꽂아놨습니다. 총 64기가입니다. 두 개 꽂아놨고요. 예. 보시다시피 삼성 램 두 개, 그리고 지금 6000 클럭으로 6000 클럭, MCLK 3000, FCLK 2000, UCLK 3000으로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 TM5 앱솔루트 뉴 컴피그 권장 주기 3주기 이상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램 온도를 잠깐 보면요, 최대 63.8도, 63.5도까지 돌아갔는데, 와, 이거 스파클링 한 거거든요. 제가 스파클링 안 하고도 돌려봤는데 램 온도를 90도를 봤어요. 90도.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꼭 스파클링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열판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VSOC 전압은 1.2V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제가. 자, 제가 지금 계속 메모리 오버클럭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MSI 보드도 썼었고요. 에즈락 보드도 해봤고요. 지금 기가바이트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전 개인적인 이 사정으로 에이수스 보드는 안 써요. 그걸로 제가 뭐 해서 이렇게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에이수스 보드는 그냥 아예 안 씁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AMD는 아게사라고, 요거를 AMD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줘요. AMD에서 만들어서 메인보드 제조사 100% 합니다. 그럼 메인보드 제조사는 이걸 베이스로 자기네 바이오스를 만들어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 AMD 특히 젠 4에서는 요 악에서 코드의 컨트롤이라 그럴까요? 통제하는 범위가 되게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젠4는 어떤 메인보드 제조사를 쓰던 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베이스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세팅에 들어가면 AMD 오버클럭킹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AMD 오버클럭킹에 가면 이제 PBO 옵션이 있죠. PBO 옵션 메인보드 제조사를 다른 메인보드 거를 써도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PBO 뭐 enable 혹은 매뉴얼 뭐 마더보드 이렇게 설정해서 여기 매뉴얼 들어가면 커브 옵티마이저 있고요. 커브 옵티마이저랑 뭐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인가? 퍼포먼스 부스트 오버라이드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세팅이거나 혹은 어드밴스드나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살짝, 요 앞단에 용어가 좀 다른데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다 똑같습니다. 또 여기 가면은 AMD CBS라는 것도 있고, CBS에 들어가면 여기서 뭐 CPU 컨트롤 되고 메인보드 뭐 관련된 D램도 컨트롤 되고 메모리 오버클럭도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타이밍 조절도 되고요. 뭐 전력 제한 같은 거, 파워 같은 것도 만질 수 있고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VSOC 전압 CPU 버닝 이슈 때문에 AMD에서 이제 이 새로운 코드를 배포를 했는데, 그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SOC 전압을 맥스 1.3V로 제한을 거는 거예요. 제한을 거는 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오버클럭 영상 올릴 때 VSOC를 이제 오버클럭 잘 돌아가라고 풀었단 말이죠. 1.4V까지 풀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스가 이제 1.3을 리밋으로 쓰는 트렌드예요.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버닝 이슈가 VSOC 몇에 발생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AMD에서 1.3 리밋을 쓰라라고 가이드했고, 1.3을 초과해서 쓰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VSOC는 이제 맥스 1.3 이내 사용이 권장됩니다. 그냥 권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VSOC 전압을 낮춰서 오버클럭 하는 영상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할 게 이제 32기가 2개, 요거예요. 요거 그것도 삼성 4800 구분을 해줘야 되죠. 2개, 요거를 이번에 한 겁니다. 이번에 한 거고요. 사실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은 거의 대다수 이전에 오버클럭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삼성 4800에 32기가 곱하기 2개, 그걸로 이전에 오버클럭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이전에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거기서 타이밍 거의 그대로 참고를 했습니다. 딱 하나 달라진 거 뭐가 있냐면 TCL 타이밍, 요거 하나만 달라졌어요. 자,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VSOC 전압을 낮출 경우에 TCL 타이밍이 좀 덜 들어가는 경향이 지금 보여집니다. 나머지 타이밍 거의 그대로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거의 그대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타이밍은 거의 들어가고요. 지금 TCL이 좀 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TCL을 32에서 34로 풀었어요. VSOC는 지금 이거는 이따 제가 바이오스 들어가서 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1.2V를 준 게 아니고 1.2를 주고 싶어서 1.1 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메모리 전압은 VD 전압 1.43V,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VSOC 전압은 사실 제가 1.1V를 인가를 했거든요. 이거 이따 바이오스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 MSI나 에즈락 보드에서는 없던 문제, 기가바이트에 있습니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리포팅 된 상태예요. 지금 기가바이트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리포팅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빨리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VSOC 전압이 저는 1.1V를 줬어요. 지금 근데 지금 1.2로 표기되죠.
실제로 하드웨어 인프로에서 보면요, 요거거든요. 요거 요 전압 보면 얘도 1.2로 나오죠. 젠 타이밍에서도 그렇고 하드웨어 인포에서도 그래요. 하드웨어 인포에서 CPU, VDD, CR, SoC 전압. 자, 7시에 출근 준비를 해야 돼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VSoC 전압을 1.1V로 줬는데 VSoC가 1.2로 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VSoC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건가 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6000 클럭이죠. 지금 메인보드에서 원래 메인보드에서 클럭이 높아지면 VSoC 전압을 자동으로 높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지금 DDR5 4800 디폴트로 부팅을 시키면 이 VSoC 전압이 1.05V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1.05V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6000으로 오버클럭 하면은 얘가 1.2V로 높아집니다. 지금 삼성 램의 경우에요. 삼성 램의 경우. 근데 지금 이 표기가 1.2V로 나오는 문제는 하이닉스 램을 껴도 똑같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VSoC 전압이 1.2V로 고정되어 들어가느냐, 얘네가 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VSoC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연 1.2V를 때려 박았나, 수정 못하게. 그럴 수도 있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 VSoC 전압이 잘못 표기되는 문제. 악에서 코드에도 불구하고 에즈락 보드랑 MSI 보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예요. 기가바이트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리포트는 됐고요. 된 상태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V코어 SoC 전압을 1.1V로 인가를 했고요. 제가. 근데 이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PC 헬스를 들어가면 여기 보이세요? 맨 아래 CPU V코어 SoC 1.14V. 실제로 메인보드에서 지금 이 SoC 전압을 1.1V 인가했을 때 내가 인가한 전압에서 약 0.0405V를 더 인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긴 해요. 1.14V 정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1.2V가 아니라. 이거 지금 VSoC 전압을 만약 1.3V로 바꾸면 1.3V로 바꾸고 부팅 시키면요, 여기서 보면 이 V코어 SoC 전압이 1.3435 정도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나서 다시 젠 타이밍이나 하드웨어 인포 같은 거를 열람하면 마찬가지로 6000 클럭에서는 1.2V, 4800 클럭에서는 1.05V인지 1.1V로 표기가 됩니다. 메인보드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이건 제대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메인보드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제대로 센싱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센싱을 못하는 문제라고 치자니 클럭이 낮을 때랑 클럭이 높아질 때랑 전압이 바뀌잖아요. 젠 타이밍에서 표기되는 전압이. 다시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바이오스 일단 저장을 하고요. 일단 디폴트 상태에서 지금 4800이에요. 램 오버클럭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이거 수다 떨면은 영상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일찍 출근해야 돼서
메모리가 32기가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32기가 모듈 쓰시는 분은 오버클럭 하실 때 부팅되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타이머 같은 걸 걸어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급 보드가 아닌 경우에 이제 Q 코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멈췄나 아니면은 돌아가나 이거를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일단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디폴트로 부팅을 했고요. 디폴트로 부팅을 했고 지금 V코어 SOC가 오토 상태에서 보시면 1.14죠. 왜냐면 지금 디폴트에서 1.1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1.3으로 넣어 볼게요. 1.3 이게 과연 수정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메인보드 제조사에는 문제없다라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라서 실제로 메인보드 상에서 제대로 인가된 걸로 나오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뿐이지. 이걸 다루는 영상을 제가 따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오버클럭이 방금 다 돌아가가지고 그냥 영상 녹화를 켰더니 시간이 촉박하네요. 자, 바이오스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1.344 이렇게 나오죠. 맨 아래 CPU V코어 SOC가 1.344V 이거를 부팅하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1.025V 밖에 안 들어가죠. 난 분명히 1.3으로 입력을 했는데 하드웨어 인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값이 나오죠. 이 값으로 표기되는 어떤 전압을 젠타이밍하고 하드웨어 인포에서 같이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1.025라고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는 그쪽 센서로 이 VSOC 전압을 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면은 클럭이 높아지면은 왜 1.2V로 바뀔까요? 클럭 높여볼까요? 네, 처음에는 VSOC 전압이 변경되지 않아가지고 강제로 1.2V 제 6000클럭 오버클럭 중이었으니까 1.2V로 강제로 고정시키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러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프로그램상의 문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센싱 쪽 문제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같이 안 되면은 이제 AMD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기가바이트만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가바이트에서 고쳐야 될 문제가 맞고
일단은 리포팅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문제 있어라고 제가 통지해 놓은 상태고, 뭐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는데요. 하이닉스 램으로 써도 그렇고 16기가로 해도 그렇고 32기가로 해도 그렇고 램 모듈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VSOC에 대해서. 지금 6000 클럭으로 클럭만 높여봤어요. 지금 6000 클럭이 1.1V에서 부팅이 되거든요. 6000으로 배수만 입력하면은 타이밍이 충분히 풀리면서 부팅이 됩니다. 그럼 6000 클럭에서는 보시다시피 VSOC 전압이 1.2V로 나와요. 저는 1.3V로 인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하드웨어 앰프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VSOC 전압의 표기 값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쩌겠어요. 바이오스 고쳐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써야지. 자, 제가 두 가지 이슈를 다룬다 그랬죠. 하나는 요거고요. 다른 하나는, 자, 이제 제가 아까 오버클럭 했던 걸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건데요. 아까 1.1에서 1.3으로 바꾸고 저장했기 때문에 얘가 1.3이었는데 사실상 이 상태로 돌렸고요. 다시 저장할게요. 제가 이번에 오버클럭 한 거는 전압을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VSOC 전압을 1.1V로 넣고, 그 다음에 D램 VDD 볼티지를 1.43V, 그 다음에 DDR VDDQ 볼티지를 1.43V를 입력을 하고, 처음에는 오토 상태에서 부팅을 하려고 했더니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 안 됩니다. 타이밍 문제인가? 제가 다 해봤어. 타이밍 다 풀어가지고 해보고 타이밍 다 풀고 해도 부팅이 안 돼요. 클럭 문제인가 해서 클럭을 오토 상태에서 48배속으로 놓고 이거 다 오토 상태에서 놓고 해도, 다 오토로 해도, 얘도 오토로, 다 오토로 하고서 얘도 오토로 하고 이렇게 부팅을 하면 원래 부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돼요. 부팅이 안 됩니다. 전압 문제라는 거죠. 클럭과 타이밍을 다 풀었는데 부팅이 안 되면 전압 쪽 문제다. 전압이 지금 이 1.43V로 부팅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엄청 삽질을 했어요. 뭐가 원인일까? 근데 일단 제가 에즈락 보드 써봤죠. 에즈락 보드에서 아마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거기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에즈락 보드는 DDR 전압을요, VDD 전압과 VDDQ 전압과 VDD IO 전압을 디폴트로 딱 하나로 써요.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1.43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 세 가지 전압이 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아하, 거기서 차관을 해서, 물론 분리해서도 넣을 수 있어요. 분리해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제가 분리해서 VDD IO 전압을 1.1V, 나머지 1.43, 1.43 넣고 에즈락 보드에서 했을 때 부팅이 안 됐었어요. 삼성 메모리로 부팅이 안 됐어서 에즈락 보드에선 이거 1.1V 안 들어가나 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도 안 들어가요. 신기하죠? 제가 예전에 오버클럭 할 때는 VSOC에 1.4V 지금 입력이 안 됩니다. 1.4V 넣고 VDD와 IO에 1.3V를 이렇게 넣고 그냥 오버클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VSOC를 1.1V로 넣자니 이제 VDD IO도 1.1로 넣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하고서 부팅을 했더니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즈락 보드에서 됐던 거를 착안을 하고 여기서 1.43V 이렇게 세 개를 동일하게 맞추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요. 그쵸?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VDD IO 전압은 맥스 값이 1.4입니다. 이게 맥스예요. 원래는
VSOC 전압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 VSOC가 예전에 1.4V였거든요. 그래서 얘도 맥스를 1.4V로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VSOC 전압은 최대 1.3밖에 안 들어갑니다. 1.1을 쓰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뭐랄까, 삼성이랑 하이닉스 메모리가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 메모리 쓰시는 분은 이거 1.1로 하면 돼요. 부팅 됩니다. 하이닉스로 하면 돼요. 제가 해봤어요. 하이닉스 16기가짜리, 32기가짜리 둘 다 됩니다. 근데 삼성 메모리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같은 값으로 맞추면 부팅이 될까? 1.4, 1.4, 1.4 이런 부팅이 됩니다. 이런 부팅이 돼요. 아하, 그러면 1.43? 1.43? 이게 최대값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부팅이 될까 하고 부팅을 시켜봤더니 부팅이 됩니다. 이것도 부팅이 돼요. 그러면 이 VDDI/O 전압이 이 D램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1.1V에서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삼성 메모리는 지금 VDD 전압을 높이려면 VDDI/O 전압을 높여야 된다. 에즈락 보드에서는 같은 값이 들어갔으니까 됐었다. 근데 기가바이트는 오토 상태가 1.1입니다. 오토 값이 1.1이에요. 자동으로 높아지지 않아요, 이 값은. 그러면은 과연 이 전압을 몇으로 써야 될까? 저는 VSOC 전압을 낮게 썼기 때문에 VDDI/O 전압을 높이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낮은 값을 쓰고 싶었습니다. 찾아봤어요. 과연 몇부터 부팅이 되는가? 노가다로 찾았습니다. 노가다로. 특이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1.4V로 한번 부팅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전압을 내리면 계속 내려갑니다. 1.1V까지 내려가는데 부팅이 돼요. 이미 트레이닝이 끝났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레이닝이 끝난 상태에서 전압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와, 나 전압 낮췄어. 전압 다이어트 했어. 라고 이제 신나하죠. 그러고 나서 컴퓨터 끄고 파워 내리고 한참 후에 다시 파워 올리면 이 트레이닝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닝이 다시 돌아가는 순간 부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이 끝난 상태에서 전압 다이어트를 하면 엄청 잘 내려가요. 잘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스 처음 초기 트레이닝을 통과하는 전압을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건드리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몇부터? VDD 전압. 이 VDD 전압에 마이너스 0.1V 1.33부터 부팅이 됩니다. 요거부터 부팅이 돼요. 일단 VDD-Q도 낮출 수가 있는데 근데 거의 거진 VDD랑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VDD/I/O 전압은. 그래서 지금 VDD 전압에서 마이너스 0.1V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3V도 간혹 되긴 하는데요. 간혹 된다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기 어렵죠. 항상 돼야죠. 항상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33V를 썼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PC에선 되는데 또 다른 분 PC에선 또 안 되면 또 곤란해지죠. 그러면 좀 더 높은 값 써보세요. 근데 아무튼 저는 1.33V에서 항상 부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33V를 쓸 거고 VDD 전압과 VDD-Q 전압을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안 내려가요. 이 VSOC 전압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전압을 다이어트를 하면 1.42V까지밖에 안 내려가거든요.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1.41V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1.41V나 1.43V나 0.02V 차이밖에 안 나고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저보다 뿔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보다 램이 뿔딱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속 편하게 1.43V 때려놓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저희 아까 저장했던 거 불러오면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설명드릴게요. 전압은 요렇게 썼고요. 전압은 요렇게 썼습니다. 다른 거 안 건드렸고요. 다른 전압 안 건드렸어요. 3D 캐시 모델은 CPU 전압을 건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 정도 혹은 커브 옵티마이저 정도. 그 다음에 배수는 6000 클럭을 계속 쓰고 있고요. 지금 삼성 메모리는 6000까지만 제가 오버클럭 하려고 합니다. 더 높이고 싶으신 분은 재량껏 한번 올려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VSOC 전압이 이제 한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VSOC 전압은 클럭에 영향을 줘요. 클럭을 올리는 한계를 VSOC를 높이면 높일수록 좀 더 고클럭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러에도 불구하고 고클럭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이미 1.3V로 제한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안 좋으면 6400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VSOC 전압까지 낮아져 버리면 더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6000 정도로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굳이 클럭을 높이지 않아도 타이밍만 잘 조여지면 성능이 좋습니다. 젠4는 그래요. 인텔은 안 그렇지만. 왜냐하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MCLK랑 연동되지 않아서 그래요. MCLK랑 연동되지 않고 얘는 단독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성능 하락이 없습니다. 배수를 낮춰도.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계속 2000원 쓸 수가 있어요. 얘를 뭐 48배수 써도 얘도 2000원 쓸 수 있고, 56배수 써도 2000원 쓸 수 있고, 60배수 써도 2000원으로 쓰고, 64배수 써도 2000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은 고정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까지 뭐 좀 더 높여 써도 되세요. 뭐 성능 더 잘 나오는 스위스팟을 찾으시면 좋은데 저는 2000 정도 놓고 쓰고 있습니다. 6000 클럭에서. 그 다음 UCLK 이 1대1 모드가 6000 클럭보다 높은, 이제 6000 클럭 정도 시도를 하게 되면 얘가 오토로 두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1대2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1대2로 잡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수동으로 1대1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번 바이오스에서 파워다운 에네이블이 밖으로 끄집어 나왔고요. 기어다운 모드도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추가해달라 그런 거예요. 파워다운 모드도 꺼내달라 그랬고 둘 다 처리해줬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를 실질적으로 건드려 보진 않았어요. 파워다운 에네이블 모드를 디세이블 하면 이전 바이오스에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거는 기가바이트 뿐만이 아니라 에즈락 보드나 MSI 보드나 다른 보드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하게 리포팅 받았고 저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근데 파워다운 에네이블을 디세이블 한 경우 다른 메인보드에서는요, 메모리 리스토어 컨텍스트인가? 그 옵션을 끄면은 안정성이 다시 높아지는데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에 그 옵션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 어딘가 숨어 있나? 보통 CBS 쪽에 숨어 있을 텐데. 여기 있긴 있네요. 여기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여기 있긴 있네요. 그럼 파워다운 모드 건드실 분들은 만약에 안정성이 떨어지시면 요거를 건드려 보시면 듣기로는, 제가 해보진 않았고 듣기로는 안정성이 다시 확보된다고 하는데 그 대신 부팅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네요.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기가바이트에서는. 다른 보드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기어다운 모드도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에네이블인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둘 다 오토 상태이기 때문에 오토에서 에네이블로 입력이 됩니다. 메모리 서브 타이밍스를 들어가면 이제 타이밍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TCL을 원래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얘를 32를 썼어요. 근데 32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버클럭 하실 때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잠깐만요, 이걸로 부팅 한 번만 시킬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값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왜냐면 시스템마다 수율이 달라요. 사용하시는 램이 제 거보다 수율이 안 좋으면은 제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넣었을 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율이라는 거는 되게 다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이밍이 여러 개잖아요. 그 여러 타이밍에 대해 각각 수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율 중 하나라도 제 거보다 안 좋으면은 제가 세팅한 타이밍을 그대로 넣었을 때 부팅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에러가 난다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그 수율이라는 거는 시스템마다 제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같은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규 분포를 가져요. 그래서 중간값이 제일 많이 몰려있죠. 보통 정규 분포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세팅한 타이밍에서 2개 내지 4개 사이로 앞뒤로 2개 내지 4개 사이로 다른 램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대로 다 따라서 넣으시면 부팅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뭐가 문제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값을 레퍼런스로만 삼으셔서 하나씩 해보세요. 다 오토로 돌리시고, 제가 매번 레모브 영상 올릴 때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 오토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 타이밍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영상이 막 몇 시간, 예전에 올린 영상들 그런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타이밍 찾는 법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영상 막 7시간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치시니까 제가 다 해놓고 나서 결과만 보여드리는 건데, 자, TCL부터 해보겠습니다. 캐스 레이턴시인데요. 다른 메인보드 쓰시는 분들도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 예, 옵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34로 부팅 해보시고, 34는 웬만하면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왜냐면 수율이 32에서 34 사이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34는 웬만하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34로 부팅이 안 된다. 오토에서는 부팅이 됐는데 이걸 34로 넣으면 부팅이 안 된다. 그럼 36으로 푸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4가 난 잘 돼. 34가 잘 돼. 그러면 32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근데 32가 되면은 난 수율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32가 안 되면 34로 다시 푸시면 되고. 근데 이거 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32로 했는데 부팅이 안 돼요. 그럼 부팅이 안 되면 시스템이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안 되고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시모스 클리어를 하셔야 된다.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하고 나서 시작을 하세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린 적 있고, 누누이 제가 그거 먼저 숙지하시라고 항상 얘기 드립니다. 구형 바이오스에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없어도, 구형 바이오스랜다. 구형 모델에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없어도 대부분의 메인보드는 보드 아래쪽에 어딘가에 핀 2개짜리로 시모스 클리어라고 적혀서 붙어 있습니다. 그게 2핀 시모스 클리어인데, 보통 사람들 시모스 클리어 한다고 막 동그라미 배터리 빼고 이러죠. 배터리 빼지 마세요. 그거 뭐 배터리까지 빼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이 시모스 클리어라는 2핀 점퍼가 있어요. 그거를 매뉴얼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도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 안 보고 메인보드에 써 있거든요. 웬만한 에즈락 보드도 그렇고 그 기가바이트 보드도 메인보드에 시모스 클리어라고 어딘가 써 있습니다. 2개짜리 잘 살펴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드라이버로 접지를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스위치 2개짜리 스위치를 꽂아요. 거기다 리셋 스위치를 거기다 꽂아놓고 리셋으로 시모스 클리어를 합니다.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무튼 TCL 타이밍은 34를 베이스로 잘 되면 줄이고 안 되면 푸세요. 2개씩 홀수가 아니라 2개씩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CD 타이밍도 웬만하면 34가 될 거예요. 웬만하면 이 2개는 같이 갑니다. 2개는 같이 가고, 만약에 34가 안 된다? 그러면 36으로 풀어보세요. 근데 34가 잘 된다고 나면 32 해볼래? 32는 거의 안 될 겁니다. 삼성램에서. 그러니까 RCD RP 값은 6000 클럭에서 34 아니면 36, 34 아니면 36. 6000보다 더 높은 클럭 쓰실 거면 더 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클럭 높이실 때는 항상 타이밍을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건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 상식입니다.
근데 소울시커가 6000으로 했어. 나는 6200 해볼래 해가지고 타이밍 다 오토로 넣고 전압 6200 전압만 넣고서 클럭을 6200으로 넣었는데 부팅이 된다. 그럼 신나죠? 그럼 6200에서 이제 타이밍 조여보겠다고 제 영상 보고 TCL에 34 입력하고 부팅하면 부팅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 풀어 2개씩 푸세요. 이렇게 웬만하면 2개 풀면 될 겁니다. 얘도 36 안 풀어도 될 수도 있어요. 타이밍에 대한 그 수율이 넉넉하게 남아있으면 안 풀어도 되는데 넉넉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2개 풀면 됩니다. 정확히 FM대로 얘기하면 1개 풀면 되는데 DDR5에서는 홀수보다 짝수 단위로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꼭 짝수로 사용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홀수도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대부분은 짝수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200으로 시도하시는 분은 36부터 해보세요. 제 거보다 제 타이밍에 다 2씩 더해서 해보세요. 2씩 더해서 해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34 6000 클럭에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TCL은 32부터 36까지 시도해보시고 RCD는 34에서 36까지 시도해보시면 삼성램에서 웬만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라스과 TRC는 나중에 하시고요. TWR은 48이 아마 될 겁니다. 48 충분해요. 삼성램 기준으로. 48이 안되면 6개씩 푸세요. 이거는 50 넣어봤자 어차피 54로 바뀌어요. 그쵸? 6개 단위로. 이거 AMD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기가바이트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따졌거든요. 너 이거 왜 야 50 넣었는데 왜 50 안 돼? 54로 나와? 그랬더니 AMD에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 바이오스에서는 50이 입력조차 안 돼. 이제는 54로 자동으로 바뀌죠. 자, 6개 단위로.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잡을 거고, 그 다음에 RFC 타이밍도 조금 나중에 할게요. 이거 먼저. 요거보다 요거면 원래 TCL하고 요거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RRD 언더바 L, RRD 언더바 S를 84, 20 이거는 웬만하면 될 겁니다. 에러 없이. 만약에 요게 안 된다 하면은 전압이 모자른 거예요. 전압. 그래서 처음에 TCL 잡으실 때 요렇게 84, 20에 34로 해보시고 안 되면은 36으로 푸시고, 만약에 전압을 너무 작게 줬다 그러면 전압 더 줘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RCD 값 34 하시고 그 다음에 WR 값 48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RTP는 12보다 낮은 값 잘 안 들어갈 거예요. 12 아니면 10입니다. 잘 안 되시면 14까지도 푸시고요. 12에서 14 사이로 쓰시면 됩니다. 클럭을 더 낮출 경우에는 좀 많이 낮추면 10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은요 잘못 들어가면 부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12로 그냥 12 내지 14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 지금 부팅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안 되고요. 이 타이밍 하나하나 잡을 때 다 TM5로 계속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34에 84, 20 넣고 부팅한 다음에 부팅 잘 되면 TM5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면은 32로 조여보시고 부팅이 되는지 보고, 부팅이 되면 TM5를 또 돌려보시고, 근데 부팅이 안 되면 34에서 36으로 풀어보시고, TM5를 36은 넉넉하니까 대충 한 10분만 돌려보셔도 됩니다. 예. 요건 한 6000 클럭에서 36은 한 10분 정도, 34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34로 쓰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TM5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36으로 하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만 돌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러 없으시면 쓰시면 되고, 에러 나면 더 푸시면 됩니다. WR은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냥 한 2-30분 정도만 돌려보세요. 그 정도면 웬만하면 에러가 나올 겁니다. 에러 안 나오면 쓰면 되시고요. 이 RTP도 마찬가지예요. RTP도 대부분 10분 이내에서 나올 거예요. 에러가 12로 쓰시다가 모자르면은 10 하지 마시고, 얘는 모자르면 그냥 부팅이 안 돼요. 얘는 모자르면 그냥 부팅이 안 되니까 얘는 12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해보실게요. 요게 1 넣고 요게 1 넣고 부팅 되는지 보시고, 부팅 되면 얘는 TM5 안 돌리셔도 됩니다. 그냥 되는 값이라서.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성능에 또 영향을 주는 타이밍인데 SCL 타이밍인데, 얘를 4를 써보시고
부팅 해보시고요. 부팅이 안 되면은 6으로 푸세요. 얘는 홀수 값 써도 돼요. 5 쓰셔도 됩니다. 5 쓰셔도 되고 6 쓰셔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두 개 단위를 좋아해서 4에서 그 다음에 6으로 4에서 안 되면 6으로 푸세요. 얘는 TM5 한 10분만 돌려봐도 에러 날 거면은 진작에 나올 겁니다. 대부분은 부팅이 되면 에러가 거의 안 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4를 넣고 부팅 해보고 안 되면은 6으로 풀어보시고 TM5 한 10분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타이밍은 6 이거는 6 쓰세요. 그냥 6 아니면 8 6보다 낮은 값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SDDD 타이밍하고 SDDD 타이밍 있잖아요. 읽기 쓰기 SDDD 타이밍 제가 6, 4, 6, 6을 썼어요. 이거보다 낮은 값 쓰지 마세요. 32기가 곱하기 2개 쓰시는 경우에 16기가 2개면 얘 다 1 넣어도 되는데 32기가 모듈 양면 모듈 쓰시는 분은 이거보다 낮은 값 쓰지 마세요. 헛고생입니다. 낮은 값 쓰지 마시고 높여보세요. 만약에 안 되면 높여보세요. 되면 이거 그냥 쓰시면 되고 근데 아무튼 타이밍 하나씩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6 넣고 TM5 10분 20분 정도 20분 정도 돌려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씩 20분 정도씩 돌려보세요. 얘도 요 20분 얘도 20분 그 다음에 이거 1 넣고 얘도 20분 얘도 12 넣고 20분 이거 12보다 낮은 값 잘 안 들어갈 겁니다. 12 아니면 1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2 아니면 14 얘도 만약에 잘 안 들어가면 뭐 2 안 되면 뭐 3, 4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얘도 홀수값 쓸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얘도 이 두 개도 홀수값 쓸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저는 두 개 단위로 가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잡았고 얘도 마찬가지로 6과 18 이거보다 낮은 값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클럭을 좀 낮추면 얘가 4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16, 4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클럭을 좀 많이 낮출 경우고 6000 클럭 이상에서는 요거보다 낮춰서 하시면은 뭐 돌리다가 쓰잘데기 없으면 한 1시간 돌아가다 에러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낮은 값 쓰지 마세요. 이걸로 넣어보고 잘 돌아가면 얘는 TM5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8 넣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놓고 식사하고 오시고 돌려놓고 TV 보다 오시고 돌려놓고 한숨 자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으면 요거는 810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오토 쓸 겁니다. 삼성 램은 6000 클럭에서 810 쓰세요. 정확히 따지면 270 나노세컨드인데 계산할 수 있으시면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고 계산하지 못하시면 메모리 프리퀀시 지금 6000이잖아요. 6000 나누기 200 한 다음에 곱하기 27 하면 됩니다. 6200 클럭 하시면 6200 나누기 200 한 다음에 곱하기 27 하면 되고요. 6400 하면 6400 나누기 200 곱하기 27 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삼성 램의 경우요. 하이닉스는 16을 곱하시면 돼요. A다이 기준. M다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그럼 요거까지 하시고 얘도 TM5로 얘는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이제 T라스와 TRC를 세팅을 할 건데요. TRC는 TRP 더하기 TRA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6도 굉장히 타이트한 값이에요. 이거보다 낮은 값 잘 안 들어갈 건데 얘가 66이면 66 더하기 34에서 100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36이면 102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100. 이 TRAS와 TRC는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1시간 정도 TM5 1시간 이상 돌려보세요. 여기서 오래 돌렸는데 에러 나는 경우 종종 나옵니다. 특히 값을 좀 타이트하게 쓰시는 경우 66보다 64, 62 이거 부팅 돼요. 이거 다 부팅 됩니다. 50, 60도 부팅 돼요. 부팅은 되는데 돌리다가 컴퓨터가 이제 TM5가 한 1시간, 2시간 돌다가 에러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조이지 마시고 제 거보다 높은 값 쓰세요. 같은 값 또는 높은 값. 그 다음 TRC는 2개 더한 값.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바뀌면 얘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요거 하나 남았죠.
TREF 타이밍은 이제 마지막에 잡는 타이밍이에요. 이걸 세팅해 놓으시고 TM5로 돌렸을 때 잘 돌아가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왜 마지막에 하냐면 가장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숫자가 크기도 하지만 온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램 온도랑 두 가지 영향을 줘요. 이 타이밍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받아요. 하나는 온도, 다른 하나는 램 수율입니다. 램 칩의 수율이 딸리면 온도를 아무리 잘 잡아도 안 들어가요. 이 타이밍은. 근데 램 칩의 수율이 충분하면 충분할 때 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온도가 높을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60도까지 찍었는데 65,535가 들어갔죠.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램 두 개 말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다른 램으로 제가 풀뱅한다고 4개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4개 중에 하나가 뿔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램을 딴 걸로 바꾸면은 이 REF 값이 한 3만 정도 넣어야지 돌아갑니다. 예, 어이가 없어요. 예. 쿨링을 해줘도 3만 정도, 3만 5천도 안 들어가요. 근데 한 3만 정도 넣고 돌려봤는데 막 그 쿨링 하나도 안 하고 돌렸더니 온도가 한 90도 이렇게 찍더라고요. 불안했나? 아무튼 90도 올라가는 거 처음 봤는데, 램 온도가 90도 올라가는 거 처음 봤는데, 이게 양면 램이라서 온도가 더 많이 나나 봐요, 단면 램보다. 꼭 쿨링 해주십시오. 꼭. 방열판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스파쿨링을 하셔야 됩니다. 방열판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면, 스파쿨링 안 하고 방열판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 드라군 쿨러라고 있어요. 드라군 N422 쿨러라고. 그 방열 핀하고 구리 히트파이프 2개 달린 쿨러인데 그거 장착하면 50대 온도 유지할 수 있어요. 스파클링 없이. 시스템 팬 공기 순환으로만. 근데 그거 없으시잖아요. 요새 가격 엄청 올랐어요. 10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스파클링을 장착을 하셔라. 그냥 팬 남는 거 그래픽 카드 위에 그냥 세워두시더라도 스파클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DDR5의 6000 클럭 이상은. 그렇게 온도를 잡아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제법 높이 올라갑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고온에서 사용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90도 이상에서도 동작은 하긴 해요. 그치만 이제 고온에서 장기 노출이 되면 이제 부품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스파클링을 권장합니다. 그럼 방열판 딴 거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방열판이 성능이 좋은 경우에 이제 면적량을 늘려가지고 온도를 그나마 좀 잡아줄 수도 있는데 근데 특정 방열판 같은 경우는 공기순환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팬이 거의 없어요. 오픈 케이스라서 시스템 팬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방에서 공기가 안 돌잖아요. 그러면 이 방열판이 열기를 해소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방열판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보다도 방열판 장착한 게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스파클링을 하는 걸 권장을 더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스파클링을 안 해도 시스템 팬이 안에서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서 그 케이스 안에 공기 순환이 충분하게 되면은 뭐 방열판의 온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램 온도는 스파쿨링을 꼭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 일단은 65,535를 넣어보시고 부팅해서 돌려보시고 TM5 돌려보시고 이상 없이 잘 되면은 그럼 아싸 하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난다 혹은 부팅도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3만 밖에 안 들어가는 램을 꽂고 65,535를 넣으면 부팅도 안 됩니다. 그거 부팅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값을 낮춰야겠죠. 어떻게 낮추냐? 어떻게 이 값은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러가 안 나는 가장 큰 값을 쓰세요. 근데 그 가장 큰 값이 꼭 1의 자리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한 대충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맞춰 쓰세요. 물론 성능 차이가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 타이밍은 높이면 높일수록 레이턴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타이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는 상태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값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냐? 값이 65,535까지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65,535까지 65,535번을 돌려볼 순 없잖아요. 1 넣어서 되는지 보고, 한 10,000 넣어서 되는지 보고, 10,001, 10,002 돌려보고 잘 되면 10,003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찾아가야죠. 저 같은 경우는 반씩 깝니다. 65,535를 만약에 안 돌아가 그럼 30,000 때려넣고 돌려보고, 30,000이 안 되면 이제 15,000. 근데 15,000이 된다. 그럼 30,000하고 15,000 사이에서 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0,000 빼기 15,000 하면 15,000이죠. 나누기 2 하면 7,500이니까 22,500 넣고, 이것도 에러 안 나면은 22,500에서 30,000 사이의 값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7,500 차이니까 대충 3,500 더해가지고 26,000 이렇게 해보고, 26,000 잘 되면 28,000 해보고, 28,000 안 되면 27,000, 27,000 잘 되면 27,500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쓰면 돼요. 만약에 3만 잘 되면, 3만이 잘 되면 이제 65,535에서 3만 사이 값이니까 여기서 대충 15,000 더해가지고 45,000, 45,000 잘 되면은 65,535에서 45,000 사이의 값이니까 대충 10,000 더해가지고 55,000 해보고, 근데 55,000이 안 된다. 그러면 45,000에서 55,000 사이의 값이니까 이번에 5만 해보고, 5만이 안 된다. 5만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 45,000에서 5만 사이니까 37,500 요게 된다. 뭐 더 디테일하게 찾아도 되는데 나는 귀찮아요. 나 여기까지만 할래. 그럼 여기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대충 그냥 나는 더 귀찮아 그러면 65,535가 안 돌아갔을 때 그러면 5만 넣어보고, 5만에서 에러 나면 4만 넣어보고, 4만에서 에러 안 나면 그냥 난 4만으로 쓸래. 이렇게 해도 돼요. 단지 이제 좀 더 높은 값을 쓰려고 하는 거면 나의 레이턴시를 좀 더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또 이게 값이 무작정 높다고 무작정 레이턴시가 높아진 건 또 아니에요. 나의 타이밍 세트와 가장 핏한 값이 있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낮은 값을 쓰면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4만이랑 4만1이랑 레이턴시 차이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4만2랑 또 레이턴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걸 자세히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 리플래시 관련돼서 이 리플래시를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타이밍 뱅크의 모든 타이밍 동작이 끝나야 되고, 그 뱅크가 잠겨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모든 뱅크가 잠겨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으면은 이 리플래시 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뭐 그게 뭐 몇 번까지 반복되고 DDR5에서는 그게 255번까지 반복, 이런 게 있거든요.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적당히 높은 값 넣고 쓰면 되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TM5 돌려보시고 에러 안 나면 쓰시면 됩니다. 32기가 2개 같은 경우는 4시간 반 정도 이거 잘 돌아가다 한 4시간쯤 돼서 에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새벽에 돌려놨다가 에러 2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돌린 겁니다. 램을 바꿔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뿔딱 램. 그래서 아침에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저녁에 찍으려 그랬는데 저 이제 출근 준비해야 돼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버클럭 6000에서 CL34 VSOC 1.1로 시도를 했고, 뭐 제대로 인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에러 없이 잘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VDD 값을 올리기 위해서
VDD IO 전압을 충분히 높여야 되더라. 충분히 높여야 되더라. 하이닉스 메모리에는 1.1로 써도 1.43V까지 충분히 쓸 수 있더라. 메모리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특성이. 아무튼 삼성 메모리. 요거 하나만 더. 지금 보시면 여기 전압 좀 이상하죠? 이거 센서 오류예요.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 요렇습니다. 이거 기가바이트 아니고 다른 메인보드에서도 이래요. 이게 1.8V가 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1.8V는 이 VDP 전압이에요. 이 VDP 전압이 1.8V입니다. 디폴트에서. 요게 인가되는 전압이 옆에서 센싱돼서 그래요. 이 1.7로 인가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예. 센서 오류고 삼성이 원래 그래요. 삼성 메모리가. 하이닉스는 안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출근 준비를 해야겠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슬슬 하이닉스 메모리 너무 안 했죠. 제가 최근에 하이닉스 메모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32기가 풀뱅크는 에즈락 보드에서 했으니까 만약에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32기가 4개 풀뱅크 하고 싶으신 분은 에즈락 보드에서 올린 영상 보세요. 저는 나는 이 보드 쓰니까 이 보드에서 오버클럭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 계신데 젠4에서는요 다 비슷합니다. 옵션 값이 이거 출근하라고 알람이 울리네. 잠시만요. 예,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 준비를 이제 해야 되고요. 아무튼 예, 옵션 다 비슷해요. 용어만 살짝 다를 뿐이지. 요 트위커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이제 트위커 쪽으로 빼놓은 거고요. 요 상단 메뉴 있죠, 요거는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에 빼놓은 거고, 세팅 쪽 여기는 웬만한 보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들을 꺼내서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여기 VSOC 전압 여기 VSOC 전압 있고, 그 다음에 VDDP 전압 여기 있고, VDDG 전압 여기 있고, PBO, 그 다음에 이 메모리 DDR 옵션 여기 있고, 타이밍 세팅하는 거랑, 그 다음 버스 컨피그레이션, 인피니티 패브릭, 1대1 설정하는 거, CPU 쪽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또 CBS 가면은 여기 CPU에서 요런 거,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 여기 UMC에 보면 여기서 타이밍 수정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타이밍 이거 16진수거든요. 이게 다 지금 세팅된 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 타이밍 다 있어요. 이거를 밖으로 꺼내 놓은 겁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버스 컨트롤러 컨피규러 파워 다운 모드 메모리 에러 인젝션 이런 옵션들, 트레이닝 옵션 여기 다 있어요. 다 여기 내장 그래픽 옵션이라거나 여기 CPPC 에코 모드 TDP PPT 썸물 컨트롤러 TDC EDC 프로 핫 컨트롤 이거 문제였죠? VSOC 버닝한 거 이거 특정 보드사의 이거 VDDP 인피니티 패브릭 SOC는 요거는 모르는 것들이고 이것도 건드릴 일 없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요거 리셋 소프트웨어 멀티키 세팅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LED 끄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다 AMD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요거 5개 다른 메인보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기능 다 똑같아요. 용어만 살짝 다르지, 위치만 살짝 다르고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찌 또 오늘도 1시간 뽑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 준비하겠어요. 늦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